일단 가달락부터 볼 거야. 자, 이제 인문 지문으로 넘어왔죠? 자, 보자. 역사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해석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확장됐다.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똑바로 봐봐. 1문단 읽는 게 중요해. 역사학이라는 건 두 가지 축이 있어. 객관적 진실 탐구가 중요하냐? 아니면 주관적 해석이 중요하냐? 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때? 변화 확장됐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왜 역사 교과서에 보면 나오잖아. 그냥 팩트만 보느냐? 아니면 역사가 해석이 중요하냐? 그죠? 자, 그럼 랑케야.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이제 연결 지을 거야. 랑케가 요쪽이죠. 객관적 진실. 그치? 그래서 랑케로 대표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실증주의 역사학이라는 거야. 됐죠? 그럼 실증, 말 그대로 어때? 실질적으로 지금 팩트 체크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증주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미출거 있는 그대로에다 미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만 찾아내는 거야? 팩트만 찾아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거야. 근데 끊어. 이런 접근법은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경시한다는 면에서 경시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무시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경시한다는 면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 여기다 쓰자. 이쪽은 누굽니까? 콜링우드야. 됐죠? 그리고 콜링우드가 바로 뭐가 되느냐? 주관주의 역사학입니다. 그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 역사가의 주관성. 그리고 그 다음 사회적 맥락.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바로 뭐야? 주관주의 역사학이겠죠. 됐지? 그래서 얘네들의 비판을 받았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잘 봐. 카라는 애, EH 카라는 애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럼 얘가 교통정리를 해. 그럼 뭐라고 한 거냐? 카는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주장을 했대.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여기다 쓸 거야. 선생님이 가운데다 쓸게 일부러. 그럼 카는 결국은 뭐 플러스 뭐냐? 객관 플러스 주관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지? 카는 객관하고 주관하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한 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어때? 이쪽하고 이쪽을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합친 거, 절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객관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 주관도 중요하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E.H. 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 역사라는 것은 이 사람 뭐라 그랬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알겠지? 그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럼 E.H. 카가 한 말을 지금 뭐 하고 있어? 인용한 거죠. 그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그럼 칠판 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이거야. 역사가의 역할인 거야. 알겠지? 그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요거. 글 읽을 땐 항상 1문단이 중요해. 맨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전개될 거. 그죠? 그럼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카라는 지금 역사학자가 제시하는 역사가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럼 잘 봐봐. 자,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잠깐. 일어나. 조연아. 일어나 봐. 다 일어나. 잘 들어. 자, 그럼 카는 어떻게 써? 뭐니? 객관도 중요하고 주관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카가 생각하는 역사가 역할은 뭐야? 과거 객관적 탐구도 해. 그리고 뭐도 해야 돼? 주관적 해석도 해야 되는 거야. 맥락에 맞게.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그럼 우선 칠판 봐. 그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카가 뭐냐? 역사실을 봐봐. 사실이라는 건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과거에 대한 사실이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되느냐? 역사상의 사실이 돼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야. 요렇게.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관계가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간다. 과거에 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이 된 거야. 그럼 봐봐.
옛날에 벌어졌던 것들 있잖아. 그 언어적 표현으로 다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칠판 봐. 잘 봐. 우리가 지금 어때? 지금 몇 년도 살고 있어? 2025년도 살고 있죠? 그럼 2025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웬만한 사건들이 다 뭐로 나타나? 뉴스로 나오잖아. 그치? 인터넷 통해서도 나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언어로 모든 게 다 기록된 게 뭐야? 과거에 대한 사실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과거에 대한 사실이라는 건 어때? 무수히 많겠죠. 그치? 자, 그리고 잘 봐. 거기에서 뒤에 거하고 연결 지으려면 무슨 단어가 중요한 거냐? 이거는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된 거. 알겠지?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에다가 밑줄 꼭 그어놔. 알겠죠?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됐단 말이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끊어.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밑줄 그어놔. 봐봐. 요 중에서 지금 일부가 뭐가 돼? 역사상의 사실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이야. 그럼 요것은 바로 뭐냐?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이 바로 뭐야? 역사상의 사실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근데 칠판 봐. 잘 들어. 근데 이거는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과거에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간다. 그럼 이때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이 다 어때? 뉴스,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마다, 역사가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누가 선택해? 역사가가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 역사상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다른 거냐?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사건이 중요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딴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뽑잖아. 예를 들어 봐봐. 2025년도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왜 한 해 마무리할 때 이제 지금 2025년 끝나가잖아. 마무리할 때 보면 딱 어때? 2025년에 탑 10, 토픽 10개 뭐 이런 걸 이렇게 막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언론인이라든가 사람들마다 탑 10 선정하는 거 어떻겠어? 차이가 있겠죠. 그지? 그게 바로 요거야. 알겠죠? 됐죠? 잔데 그 중에서 먼저 설명해 줄게.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건 어떤 거냐? 이게 누가 봐도 어때? 야, 진짜 탑 10에 들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막 이래. 그죠? 그럼 여기에서 2025년에 가장 탑 10 뉴스 해가지고 10개를 뽑았어. 근데 10개 뽑았는데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다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럼 가장 뭐 나오겠니?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 뭐겠어? 트럼프 새끼 얘기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누구나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동의하는 게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요 중에서 어때? 누구나 많은 누구나라고 할까? 누구나 동의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 그래? 역사적 사실이라 그래. 그럼 지문에 뭐라고 표현됐는지 한번 볼까? 잘 봐.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을 해. 그럼 칸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건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에 달려있어. 됐죠? 근데 판단에 달려있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지 주관대로 마음대로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밑줄 그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에다 밑줄 그어. 그게 뭐야? 요거. 역사가 역할. 알겠지? 글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앞에 거 바탕으로 뒤에 걸 읽는 거야. 1문단 맨 뒤가 중요해. 카가 1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역사가 역할 조명했다 그랬죠? 그게 이거야. 역사가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비판하고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끊어. 역사가는 자기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서 특정 사실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에다 형광펜 여러 역사가에 의해서 인정받으면 그게 뭐가 돼? 역사적 사실이 된다. 알겠죠? 됐죠? 여기 있는 표현으로 바꿔줄게요.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비교돼. 역사상의 사실은 그럼 봐봐. 칠판 한번 봐. 역사상의 사실은 어떤 거냐? 뭘 갖고 있냐면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역동적이라 그래. 알겠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역사적 사실은 어떤 거냐? 이건 보통 보편적으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느냐? 정태적 성격을 띈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정이 뭐야?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야. 고정된 거. 알겠죠? 그럼 칠판 봐. 역동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정태적의 반대말 뭐라고 해도 되느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뭐라고 해도 돼? 동태적이라고 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동태적, 역동적이라는 건 변화 가능성. 그리고 정태적이라는 건 뭐 보편적인 인정이니까 고정된 거, 변하지 않는 거.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편. 자, 칠판 봐. 자, 졸지 마요. 다시 누구로 넘어와? 요로 넘어왔어. 주관적 해석. 그지? 자, 그럼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는 순수한 형태가 없어. 항상 뭐 돼 있는 거야? 비출거 오염에다 비출거. 여기서 말하는 오염에다 비출거. 오염돼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겠어? 언제나 주관이 개입되어 있다 이 뜻이겠죠. 그지? 오염되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주관이 개입돼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오염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랬대.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어차피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칠판 봐. 앞에서 카가 뭐라 그랬어? 역사라는 건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의 역사가는 과거하고 직접 대면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한계겠죠. 그래서 역사가가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밑줄거 자아를 완전히 속어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지?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과거를 완벽히 재현할 순 없다고 보았다. 됐지?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거기까지 끊어. 그럼 그거는 뭘 지금 강조한 거냐? 봐봐. 자, 칠판 봐. 잘 들어. 칸은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 잘 들어. 얘는 뭐 플러스 뭐? 객관 플러스 주관이라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콜링우드가 뭐라 그러냐? 야, 너 말이 쉽지. 뭐는 안 돼. 객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객관이 어떻게 가능하니? 어차피 기록된 역사 자체가 다 역사가에 지금 주관이 들어간 건데. 그죠? 그래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역사, 그거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콜링우드는 카의 유고를 비판을 한 거야. 알겠지? 카는 양쪽 다 있다 그랬는데 콜링우드 생각은 이딴 건 불가능해. 라고 한 거지. 그지? 그랬더니 또 끊어. 카는 뭐라고 했느냐?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다.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카는 콜링우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객관 가능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역사가의 책임감이랑 상상적 이해를 통해서 객관 가능해. 알겠지? 그지? 역사가는 과거 사실을 지금 재현하는 것도 역사가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 따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상상적으로 그 맥락을 재구성하면서 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이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이때 상상적 이해란 단순히 사료 수집을 넘어서 밑줄그어 과거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맥락 속에서 어때? 재구성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칠판 봐. 이 모든 노력이 뭐가 되는 거? 역사가가 뭘 하기 위한 거? 과거를 객관적으로 지금 재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주관적인 해석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위한 노력인 거죠.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야. 카의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 관점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까지 끊어. 그럼 이건 뭐가 돼? 카에 대한 비판적 견해야. 됐지? 근데 하지만 끊어주요. 뒤에는 카에 뭐가 돼? 의의가 되는 거야. 역사학을 단순히 과거 기록하는 걸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왜 현재와의 상호작용이야? 요거주요. 카가 뭐라 그랬으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 학문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하고 뒤에는 카의 의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달랑 끝났지. 잠깐만, 일어나. 졸지 말고. 자, 가달랑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잘 들어. 자, 봐봐. 역사학은 항상 싸워. 객관이냐, 주관이냐. 알겠지? 그래서 객관은 랑케야. 역사가는 뭐만 한다?
팩트만 본다. 근데 주관은 누구야? 콜링우드다. 팩트만 보는 거 불가능해. 어차피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누가 등장해? 카가 등장해. 그럼 카는 뭐라 그래? 아니야. 객관 플러스 주관이야. 라고 한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카가 어때? 역사가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알기 위해서 봐봐. 사실을 세 가지를 제시해. 그럼 오늘 지금 봐봐. 기록된 모든 언어적 표현으로 기록된 모든 건 뭐라 그래? 과거에 대한 사실이라 그래. 이 모든 게 뭐가 되진 않아. 역사가 되진 않죠? 그지? 그럼 이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을 해. 그 선택한 걸 뭐라 그래? 역사상의 사실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알겠죠? 됐죠?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 역사가에 의해서 인정받는 애들이 있어. 그럼 그건 뭐야? 역사적 사실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잖아. 어느 언론사나 어때? 2025년 탑10에 딱 들어가는 뉴스들이 있겠죠? 그지?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역사적 사실이 된다. 됐죠? 그래서 칠판 봐. 그래서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동태적이야. 반면에 역사적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어때?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태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콜링우드가 얘한테 지금 비판을 해. 야, 너가 말하는 객관? 그딴 거 불가능해. 어차피 봐봐.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역사 연구하는데 칠판 봐. 선생님이 역사 연구하는데 조선, 왕조실록 이거 갖고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콜링우드 생각은 이거죠. 조선 왕조실록 자체도 뭐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당시에 누가 기록한 거야?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 그지? 그럼 기록할 때부터 이미 어때? 주관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뭐 돼 있다고 보는 거냐? 오염돼 있다고 보는 거야. 주관 개입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야, 카야, 너가 말하는 객관 그거 절대 불가능해 라고 했더니 카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역사가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역사가는 책임감을 갖고 상상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에 지금 어때? 사실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재구성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카가 아니야. 객관으로 접근하려고 역사가도 노력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어때? 카의 한계와 의의가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나달락이 좀 더 어려워요. 좀 쉬었다가 나달락으로 갈 겁니다. 자, 보자. 자, 이제 어디로 왔냐? 나달락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 누구에 대한 거 있었더라? EH 카에 대한 얘기 있었죠? 자, 이제 나달락은 뭐냐면 역사학이랑 언어학이랑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나달락이 좀 더 어려워.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 자, 보자. 역사학에서 있잖아.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에서 과거 사실을 지칭하는 언어로 전환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잘 봐봐.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걸 생각하고 가야 돼. 읽을 때 좀 생각을 해야 돼.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의 의미가 나와. 알겠지? 자, 생각하고 가야 돼. 이해를 하고 가는 거야. 글 읽을 때 있잖아. 모의고사에서도 모든 문장을 같은 속도로 읽는 게 아니야.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너네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학은 있잖아.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과거 사실을 언어로 기록한 자료를 연구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지? 봐봐.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 건데 옛날 거 연구할 때 그 시절로 못 가잖아. 영화에서 지금 막 과거 회상하는 것처럼 그 시절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역사가가 연구할 때는 뭐냐면 이거야. 조선시대 역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과거 사실을 언어로 기록한 자료를 연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결국은 뭐야? 언어로 기록한 자료를 연구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잘 봐봐. 너네 느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 잘 봐. 사실 언어라는 건 생각해보면 얘는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봐봐. 항상 뭔가 내가 이제 기록을 할 때 언어로 기록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언어로 기록된 거 자체가 결국은 과거 사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지? 그렇잖아. 내가 봐봐봐. 잠깐만. 이렇잖아. 내 속마음에 내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가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를 표현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역사가들이 잘 봐봐. 기록을 할 때 있잖아. 언어로 기록을 할 때 의도적으로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언어적으로 뭔가 모호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때? 왜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 상황에서 역사학자들이 과거 연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을 언어로 기록된 걸 연구를 하는 거고 그 언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자, 해경궁 홍씨가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누군지 알죠? 사도세자 부인. 그지? 그래서 이 여자가 뭘 썼느냐? 한중록이라는 책을 썼어. 얘가 뭐냐면 한가 한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책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영조 때 일어났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이게 봐봐봐. 이거를 막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읽다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 포인트가 뭐냐? 그냥 사도세자 뒤주에 갇혀서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은 거고 자기가 힘들게 지금 살았고 막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야. 그 언어적인 표현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홍씨 집안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강 그냥 보면은 이 여자 불쌍했다. 남편도 죽고 뭐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언어적인 표현을 연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책을 쓴 의도가 바로 뭐냐면 남편 불쌍하다 이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네 집안의 홍씨 집안에는 사도세자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고 우리 집안은 결백하고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의도가 더 큰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홍씨의 의도가 이런 거였었구나 하고 다른 맥락이랑 연결해서 알아내는 거지.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봐봐봐. 생각해봐. 봐봐. 우리 그렇잖아. 잘 봐. 봐봐. 선생님이 자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죠? 책을 안 갖고 온 애가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여기는 얘기 안 할게. 자, 책을 안 갖고 온 고1짜리 애가 있어. 그래서 너 숙제했어? 숙제했어요. 진짜 했냐고. 저 진짜 했어요. 진짜 했어요라는 언어적 표현에 보면 진짜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팩트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주변 맥락 이런 거 연결해서 그 표현에 담겨있는 진짜 의도 그리고 진짜 그 주변의 과거 상황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하는 게 바로 뭐야? 역사학에서 뭐로의 전환이다? 언어로의 전환이다. 이 뜻인 거야. 이 뜻이 무슨 말인 건지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봐봐봐. 누군가 뭐라고 말을 했어. 그럼 봐봐. 솔직히 워딩에 따라서 다 진짜 달라지는 거잖아.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맥락은 또 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바로 뭐냐? 언어로의 전환인 거야. 그리고 이게 중요해. 앞으로 요거야. 언어로 기록한 그 자체가 어때?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의 한계기도 한 거야? 언어의 한계기도 한 거야. 알겠죠? 그죠? 봐봐. 잘 봐봐. 잠깐. 예를 들어서 내 속마음이 있어. 알겠죠? 그럼 선생님은 속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한계가 있잖아. 내 의도하고 내 진심을 진짜 언어로 100% 완전히 담아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역사 자료 봐라. 역사 자료도 어차피 뭐로 기록된 거야? 언어로 기록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온전히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언어로 기록된 게 어때? 과거의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오케이? 요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볼 거야. 잘 봐. 이것은 뭐냐? 과거의 실제를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그럼 밑줄 그어요. 과거의 실제를 표현하는 매개체. 그럼 봐. 그리고 여기에서 잘 들어요. 실제를 표현하는 매개체야.
자, 그럼 봐봐봐. 자, 잠깐. 여기에 또 요 단어 꼭 체크해놔. I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라고 할 때 어이가 아니라 뭐야? I를 쓰는 거. 알겠지? 잠깐 우리 지금 봐봐봐. 유튜브 잠깐 해용 유튜브 구독 선생님이 꼭 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이것도 찍어놨어요. 쇼츠 예전에. 지금 거기 유튜브에다가 내가 쇼츠로 찍어놨어. 실제 그리고 실체 요 차이가 도대체 뭐냐? 어이냐 아이냐? 그치? 그래서 실제라는 건 실제로 할 때 그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 요거야.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알겠지? 그치? 그리고 실제한다 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exist야. 알겠지? 그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실제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 실제로 존재한다. 이 뜻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은 실체야. 그럼 요거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 얘는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냐? substance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다 다른 단어야. 다른 단어. 그럼 이거는 과거의 실제, I를 쓴 거잖아? 그러면 실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알겠지? 그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걸 표현하는 매개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언어인 거야. 그지? 그럼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고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 문제로도 나와. 소시루로 대표되는 기호학적 언어관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소시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위스의 유명한 언어학자야. 알겠지? 그리고 기호학자이기도 하고 있잖아. 구조주의 언어학자이기도 해요. 기호학자이기도 해. 자, 그래서 잘 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소시르는 어떤 걸 얘기를 했냐? 잘 들어. 언어라는 것은 있잖아. 봐. 어떻게 있느냐? 기표라는 게 있고요. 기의라는 게 있어. 알겠지? 이렇게 구성이 돼. 그럼 기표라는 것은 바로 뭐냐?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의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됐죠? 그럼 잘 봐봐. 자, 어떤 여기에 실체가 있어. 그럼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이거 뭐야 이거? 효민아! 이거 뭐 같아? 나무. 그렇지. 나무. 브로콜리가 아니고 나무. 그렇지? 자, 이거 나무야 나무. 그죠? 그럼 이 나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거야? 뭐라고 써? 나무라고 발음을 하고 나무라고 쓰잖아. 그지? 근데 봐봐봐. 근데 나라마다 다 달라.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어때? 이렇게도 쓰잖아. 그지? 이게 형식인 거야. 그럼 이 형식 안에 이 나무라는 뭐가 담긴 거야? 의미가 담긴 거야. 그지? 근데 소시르는 뭐라고 했느냐? 이 기표하고 기의의 관계가 뭐라고 했냐? 이런 걸 자의적이라 그래. 알겠죠? 자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 멋대로란 뜻인 거야. 알겠죠? 봐라. 만약에 잘 들어. 얘를 무조건 나무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어. 전 세계의 언어는 무조건 하나야. 알겠지? 그지? 영어고 나발이고 없는 거요. 무조건 나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모든 언어는 다 하나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어가 절대 바뀌지도 않아. 알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어 놨는데 걔하고 얘의 관계는 어때? 지 멋대로 정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선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야.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하냐? 자의적 관계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자의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지? 필연적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봐봐. 얘를 반드시 나무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언어마다, 나라마다 뭐가 달라? 언어가 다른 거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소시르는 뭐라고 했느냐? 기표하고 기의 사이의 관계는 뭐다? 자의적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유명한 거, 이런 뭐라고 하냐? 말 그대로 언어의 뭐라 그래? 자의성이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래서 칠판 봐. 언어가 이렇게 뭐이기 때문에 자의적이기 때문에 어때? 나라마다 언어도 다른 거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때? 언어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럼 칠판 봐. 봐봐. 그래서 소시르의 영향을 봐봐. 요 영향이 어디에 끼친 거냐? 역사학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알겠지? 그지? 역사학에다가 영향을 준 거야. 그럼 느낌 오죠? 역사학에서의 뭐로의 전환?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게 요거라 그랬잖아. 그럼 소시르가 얘기를 한 거야. 야, 기표하고 기의 관계는 어때? 자의적이야. 그지? 그리고 칠판 한번 봐. 이 형식에 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내재돼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지?
그럼 언어라는 것은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완벽한 게 아닌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 영향을 누가 받은 거야? 역사학에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연구를 할 때 과거를 기록한 뭐가 있어? 텍스트가 있다. 그럼 그 텍스트가 어때? 과거에 대한 모든 걸 실제적으로 다 담아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오케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잘 봐. 소시르는 언어를 뭐라고 했느냐?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기호라고 보았다. 그럼 기표 체크하고 이건 뭐야? 소리로 대표되는 기호적 형식이야. 나무라는 소리. 그치? 그리고 기의라는 것은 뭐냐? 소리로 표시되는 멀티탭 비출 의미를 뜻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소시르는 있잖아. 기표하고 기의 관계라는 건 자의적이야. 그리고 1대1로 대응도 안 돼. 왜냐면 왜 1대1로 대응도 안 되는 거냐? 봐봐봐. 얘를 가리키는 표현이 어때?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1대1로 대응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표는 기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비출고. 너무 중요하죠. 기표는 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야. 알겠죠? 아까 얘기했지. 그게 바로 언어의 한계라는 거야. 봐봐. 내 속마음이 있어. 근데 그 내 속마음을 지금 어때? 말로 전달하고 싶은데 진심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될 때가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둘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야. 알겠죠? 간극,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거야. 그리고 끊어, 비트겐슈타인. 자, 이제 소시르 다음에 누구로 넘어갔냐?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봐. 역시 언어라는 것은 뭐냐? 개별적 실제를 직접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뭐 똑바로 읽으라 그랬어? A가 아니라 B구조 똑바로 읽으라 그랬죠? 그지? 그래서 언어는 있잖아. 뭐가 아니야? 실제를 직접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무라는 요 단어가 나무의 생김새든 뭐든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이래. 그럼 봐.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상한다라고 했다. 알겠지? 그럼 봐봐.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잘 들어.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말은 실제를 표상한 가족 유사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자, 칠판 봐.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여기 무슨, 그림 못 그려. 자, 일단 뭐 장미, 그냥 숙게 장미도 있어. 그리고 무궁화도 있어. 알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뭐가 있어서 뭐, 코스모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뭐가 있어. 꽃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의 지금 어때? 특징을 모아서, 요런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꽃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뭘 시키는 거냐? 일반화를 시켜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뭐야? 꽃이라는 단어야. 언어야. 그지? 근데 칠판 한번 봐. 잘 봐. 무수히 많은 꽃들이 있잖아. 장미, 무궁화, 코스모스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너네 봐봐봐. 이걸 똑같이 꽃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얘네 생김새가 다 어때? 비슷하게 완전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장미랑 비슷한 꽃도 있고 그리고 또 무궁화랑 비슷한 꽃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이 어때? 모으고 모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보다 잘 봐봐. 자, 선생님 잘 봐. 이해 더 쉽게 해줄게. 잘 들어. 가족 유사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밧줄을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봐봐. 그럼 밧줄에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뭐가 있어? 실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지? 그럼 이런 수많은 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밧줄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근데 잘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봐봐. 요 줄이랑 여기 있는 요 줄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지? 얘네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어때? 얘랑 이렇게 비슷해. 겹쳐. 겹친다는 의미가 어때? 지금 유사하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비슷해. 또 비슷해. 또 비슷해. 그러면서 뭐야? 하나의 밧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분 비슷한 점들을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뭐가 된 거다? 꽃으로 뭉뚱그릴 수 있게 된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 한 개의 밧줄이라는 게 결국은
꽃이라는 용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꽃의 종류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면 어때? 정말 생김새 정말 다른 애들도 있겠죠. 그치? 근데 또 그 안에서 어때? 이거랑 비슷한 꽃, 뭐 이렇게 생긴 애랑 비슷한 꽃 이렇게 모여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 꽃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게 된다. 요 말인 거야. 됐지? 그래서 지문 다시 한번 봐봐. 잘 봐. 가족유사성이라는 게 바로 그건 거야. 가족유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집단에 속한 각 대상이 밑줄 본질적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지 않더라도 에다 밑줄 거 본질적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지는 않더라도 그 말의 의미가 이거야. 잘 칠판봐. 하나의 밧줄이야. 근데 밧줄이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치? 그게 아니라 요 줄 겹치고 요 줄 겹치고 이러면서 뭐가 구성돼? 밧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이런 부분적인 유사성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밧줄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 말인 거야. 본질적인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진 않더라도 밑줄 부분적 유사성. 알겠죠? 그 부분적인 유사성의 의미를 우리는 뭐로 이해하면 편하다? 밧줄, 선, 요렇게 줄줄줄줄 겹쳐가는 거. 그치? 그럼 이런 부분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음을 뜻한다. 됐죠? 그래서 칠판 봐. 잘 들어. 봐봐. 다른 비문학 지문에서 비트겐슈타인 요거 설명할 때 나왔던 예시가 딱 요거야.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됐지? 그래서 가족 유사성이랑 부분적인 유사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 밧줄을 떠올리면 된다. 한 개의 밧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뭐가 있어? 지금 실들이 있는 거야. 얘네가 부분 겹쳐지고 얽혀지면서 뭐가 된다? 한 개의 밧줄이 된다. 알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부분적인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뭐가 돼? 이런 하나의 지금 꽃이 돼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바로 나오죠. 어떤 개별적인 꽃을 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개별적인 그 실체가 아니라 또 세모해놔. 개별적인 그 실체에다 세모해. 그게 아니라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뭘 드러내?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잘 봐. 이거는 요 그림으로 그려줄게. 잘 들어. 자, 뭐가 있는 거냐? 여기에 잘 봐. 선생님 최선이야. 알겠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꽃이라는 실체가 있어. 알겠지? 그럼 나는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꽃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럼 꽃이라고 불러. 소시로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게 어떤 거냐? 얘하고 직접 뭐 되는 게 아니야. 연결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죠? 봐라. 요렇게 생긴 꽃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엄청 있잖아. 그치? 그럼 걔네들을 지금 지칭하는 뭐가 있어? 꽃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지금 부분 유사성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뭐가 있는 거? 개념이 있는 거지. 그 개념을 뭐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꽃이라는 기표로 뭐 한 거야? 표현한 거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그 문장 다시 읽어봐. 요 말의 의미가 이거야. 개별적인 꽃을 꽃이라고 지칭하는 건 개별적 실체 그 지체가 아니야. 요걸 바로 이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야. 됐지? 얘를 이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게 아니라 꽃으로 불릴 수 있는 부분적 유사성. 요 유사성 있죠? 이것을 뭐로 표현한 거야? 꽃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알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적인 유사성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한 거다? 꽃으로 표현한 거다 이거야. 알겠지? 됐죠?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거 너네 이거 떠올리면 돼. 봐봐. 자, 생각해. 자, 선생님 생각해봐. 잘 들어. 요걸 이해를 잘하면 이거야. 선생님, 봐봐. 너네가 글 읽다가 뭐 봤어? 꽃이라는 단어가 봤어. 그럼 이 단어를 보고, 봐봐. 효민아. 요 단어 보고 특정 꽃이 떠올라? 아니잖아. 그냥 꽃이라는 뭐가 떠오르는 거야? 개념이 떠오르는 거지. 알겠죠? 요 단어를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특정 우리 집에 꽃 핀 거 난초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아니야. 그치? 요 단어 본 순간 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르는 거야? 꽃이라는 뭐야? 개념이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부분 유사성이 모여서 만들어진 꽃이라는 개념이 뭐로 표현된 거야? 꽃이라는 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실체, 그지? 내가 지금 봐봐. 꽃이라는 단어 보고 나 어저께 지금 어때? 길 가다가 만났던 코스모스 하나 그게 떠올라? 아니야. 독해할 때 언어 독해를 할 때 이걸 보고 이게 떠오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얘 보고 뭐가 떠올라? 개념이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돼. 알겠죠? 얘를 있는 그대로 뭘 표현한 게 아니야.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니야. 실체 그 자체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유사성을 갖고 있는 그 개념을 뭐로 표현한 거다? 요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다. 이 뜻인 거야. 됐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 그래서 이처럼 체크해놔. 이처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야. 왜? 앞에 걸 정리해 주는 거니까. 실제의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해. 당연하죠. 칠판 봐. 왜 완전한 표상이 불가능해? 이 단어가 이걸 그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야. 알겠지? 그지? 개념을 이렇게 뭐로 만든 거야? 단어로 만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하고 언어가 뭘수록 추상적일수록 뭐는 심화돼? 이런 왜곡은 심화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어때? 왜곡은 심화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언어는 실제를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밑줄그어 지시적 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지시적 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야. 그럼 이게 바로 뭐야? 거기다 써놔. 언어의 한계야. 알겠지? 그지?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야. 알겠죠? 됐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알겠지? 오히려 뭐도 될 수 있어. 왜곡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됐지? 오케이? 그게 바로 언어의 한계인 거야. 됐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그러니까 우리는 봐. 이런 언어로 기록된 뭐가 있어? 자료가 있어. 그죠? 그 자료를 온전히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언어의 한계를 생각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뭘 해야 돼? 다양한 걸 보고 연구를 해야 돼. 가장 대표적으로. 자, 잠깐 생각해봐. 럼프가 있어요. 그지? 럼프가 맨날 인터넷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또 자꾸 짓거리고 막 하잖아. 그죠? 그럼 럼프가 하는 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지? 지금 럼프가 하는 말 이 럼프의 언어는 어때? 실제를 그대로 드러내 못 드러내? 못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얘 의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시커먼 마음 이런 거 그대로 안 드러내잖아. 알겠지? 그지? 그리고 지 말로는 뭐라 그래? 지가 통과시키는 법이랑 이런 것들 보고 막 다 뭐라 그래? 야 아름다운 법안이다. 막 거기다가 막 뷰티풀 아름답다 막 이런 것도 써놓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름답다라는 표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지? 추상적일수록 당연히 어때? 왜곡은 심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 역사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뭔가 기록된 자료가 있어. 그럼 그 자료 언어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이것도 보고 다른 자료도 보고 딴 자료도 보고 딴 자료도 보고 다 맥락을 다 구성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언어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언어는 원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이는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출구. 됐죠? 그래서 잘 봐. 뭐가 뭐에 영향을 준 거야? 언어학이 역사학에 영향을 준 거야. 그치? 그럼 사료가 역사 자료잖아. 새로운 인식을 가져갈 때 특히 문헌 사료는 뭐냐면 저자가 실제를 언어화한 거잖아. 그죠? 조선왕조실록도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벌어진 걸 뭐로 기록한 겁니까? 언어로 기록을 한 거죠?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밑줄 과거 실제하고 뭐하고는 다른 거야? 사료하고는 다른 거야. 그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따라서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럼 언어로의 전환이라는 게 오죠? 1문단에 있었던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이야. 그럼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잖아. 저자의 의미와 과정을 중시해서 그럼 밑줄거 여기에서 말하는 저자의 의미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자가 바로 뭐야? 예를 들어 역사 사료를 기록한 저자, 글쓴이인 거야. 그럼 얘가 그 일을 어때? 의미화, 뭐로 의미화합니까? 언어로 의미하잖아. 그죠?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과거 역사 말고 지금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현재 상황도 이렇잖아. 봐봐.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럼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도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지금 어때? 내가 인터넷에다가 글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맥락을 봐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지? 그 의미화하는 과정을 중요해. 그래서 당시까지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를 밑줄 텍스트로 재개념화의 답이 출구. 알겠죠? 그래서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를 뭐로? 일종의 텍스트라는 걸로 뭐 했다? 재개념화를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언어 연구 대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기록한 글을 넘어서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야.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는 전통적인 역사학 자료였던 문서만 아니라 칠판 한번 봐. 텍스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문서도 들어가. 그림도 들어가. 알겠죠? 그림도 텍스트야. 낙서도 들어가. 조각도 들어가. 의복도 들어가. 모든 게 다 뭐가 돼? 텍스트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어때? 포괄적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잘 봐. 6.25 전쟁이다. 자, 생각해봐. 6.25 전쟁이야. 우리는 6.25 전쟁 어때? 안 겪어봤죠? 그지? 그럼 과거 연구를 하는 거야. 근데 전쟁 당시에 뭐가 나와? 문서들이 막 있어. 근데 막 거기에 무슨 막 가장 대표적으로 칠판 한번 봐. 신문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럼 그런 데는 막 뭐라고 돼 있느냐? 남한이 밀리고 있는데 우리 남한이 북괴군을 지금 처벌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현실을 왜곡한 글들을 신문에다가 막 지금 그 당시에 짓거렸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그것만 연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거겠어? 지금 남겨져 있는 모든 낙서, 조각, 의복. 알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모든 생활과 관련된 모든 거 다 이거 다 연구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 당시에 언론에서 다 거짓말을 했고 정부에서 이거를 조작을 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텍스트라는 건 문서만 텍스트가 아니라 모든 것들,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텍스트가 된다. 됐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한편 텍스트는 뭐냐? 그 시대의 언어적인 관례와 규범에 따라 작성되니까 저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 이렇게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나 일련의 규칙을 뭐라 그래? 담론이라 그래. 보통 이야기라 그러지. 그럼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담론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어때?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식민지 침탈과 원주민 학살의 서막을 연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담론화하고 공론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따라서 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 입장을 중심적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알겠지?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담론화가 되느냐? 그것은 뭐야? 사회적이고 정치적 의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거야. 동일한 사건도 어떻게 담론화 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 발견이 딱 이게 되는 거.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칠판 봐봐. 잠깐. 너네 식대로 했을 때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담론화, 어떻게 담론화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알겠지? 그치? 요게 바로 이거야. 어떤 프레임을 씌워 보느냐. 요건 거야. 알겠지? 그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알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용이 어려워. 나달라기 더 어렵죠? 한 번 더 꾸준히 읽어봐야 돼. 자, 그럼 21번. 21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어? 2번이 정답이죠? 그지?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 2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역사상의 사실의 답이 출국구 이건 뭐? 역동적인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정태적인 건 뭐가 정태적이었어? 역사적 사실이 정태적이죠? 그래서 1번이야. 자, 그리고 23번은 뭐냐? 가나 바탕으로 보기 보래. 그럼 잘 봐. A의 포인트는 뭐냐면 맨 뒤에 미출구어다. A 맨 뒤에 미출구어. 역사적 의미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이 답이 출구어나 역사의 의미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 자, 그리고 B는 뭐냐? 자, 두 번째 줄 미출구어.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해다 미출구고 그리고 그 밑에 미출거나 역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다. 그럼 딱 봐도 B는 뭐 같아? 실증주의. 그지? 이건 실증주의죠? 랑케로 대표되는. 자, 그럼 간다. 일단 1번. A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 그래서 칸은 역사가의 주체적 역할이야. 둘 다 미출구어 변화 가능성에 동의한다. 맞죠? 그지? 왜냐면 역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2번. A는 어때? 역사서를 기표의 단순한 조합. 위에 나와 있죠? 나의 비트겐슈타인은 실제의 완전한 표상이 어렵다고 한 거야. 그럼 둘 다 어때? 미출구어 언어적 서술의 한계에 동의하는 거야. 그지? 정답은 3번이죠. 왜냐? B는 역사에 가감없는 전달. 맞아. 그리고 칸은 과거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이들 모두 미출구어 자아소거. X. 칸은 자아소가 아니죠? 칸은 뭐 플러스 뭐니까? 객관 플러스 뭐라 그랬어? 주관이잖아. 알겠지? 자아를 소거한다 그럼 틀려.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그리고 4번. 보기의 B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역사적 연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 콜링우드는 뭐라 그래? 야, 객관은 불가능해. 라고 하겠죠? 비판. 그리고 5번. B가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소시르는 뭐라 그러겠어? 어차피 기표하고 기인은 간극이 있는 거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세우겠죠. 됐지?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 24번은 2번이고요. 어렵지 않죠? 25번도 2번이 정답.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